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넘기기 전에 집에 오래된 동전이 있다면 딱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작은 10원짜리 동전, 혹은 오래된 지갑과 상자 안에 넣어둔 동전 중에 2011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동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귀 동전 이야기와 숨겨진 가치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동전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전은 바로 대한민국 2011년 10원 주화입니다. 처음 보면 정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작고 가볍고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동전입니다. 하지만 동전 수집가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액면가가 아닙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 어떤 상태로 보존되었는지, 표면에 어떤 작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남았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원은 현대 대한민국의 10원 주화 가운데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에서는 약 2억 2천만 개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일반적인 상태별 참고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미사용 상태에서도 큰 금액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주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이 왜 수집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전의 희소성은 언제나 단순한 발행량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억 개가 만들어졌더라도 대부분이 오랫동안 유통되면서 긁히고, 눌리고, 변색되고,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면 완벽하게 보존된 개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전 수집에서는 표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 10원 동전을 손에 들었다면 먼저 동전을 문지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면 깨끗하게 만들려고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천으로 강하게 닦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수집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표면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면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다보탑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입니까? 탑에 세부적인 선들이 뭉개져 있지는 않습니까? 동전 가장자리에는 심한 충격 흔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글자와 숫자의 테두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까? 이런 작은 차이가 동전의 등급을 판단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이라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같은 10원이라도 보관 상태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에 따라 수집가가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1년 10원 자체가 무조건 엄청난 고가의 희귀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참고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2011년 발행품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입니다. 동전 수집의 세계에서 진짜 흥미로운 순간은 평범한 동전 가운데 아주 특별한 개체가 발견될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특이한 타격 상태, 비정상적인 표면 특징, 보존 상태가 뛰어난 미사용품 등이 발견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높은 가격을 적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전이 실제로 그 가격에 팔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희귀하다는 말과 실제로 고가에 거래됐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11년 10원 동전을 확인할 때도 단순히 2011년이니까 비싸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동전은 일반적인 2011년 10원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동전을 밝은 조명 아래에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십시오. 특히 숫자 10, 연도 2011, 그리고 다보탑 주변을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숫자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거나 얇아 보이는가? 글자가 한쪽으로 밀려 있는가? 동전의 중심과 디자인이 어긋나 있는가? 테두리의 형태가 이상한가? 표면에 단순한 극힘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흔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실제 제작상의 특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평범한 흠집을 희귀 오류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실제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특징을 단순한 흠집이라고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계신 2011년 10원 동전을 절대로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작은 동전에서 수집가들이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단, 그 숫자를 보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2011년 10원은 대량 발행된 현대 주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거액의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장 가치는 상태, 진위, 오류 여부, 희소성, 그리고 실제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동전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특별한 조건이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10원은 평범한 동전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동전 가운데 특별한 한 개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비밀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계속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2011년 10원 동전이 일반적으로 대량 발행된 현대 주화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발행량은 약 2억 2천만 개이며 일반적인 상태의 시장 참고가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NGC의 자료 역시 2011년 10원 주화의 발행량을 2억 2천만 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 그러면 내 동전도 그냥 10원짜리 아닌가? 맞습니다. 일반적인 2011년 10원이라면 엄청난 가격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전 수집의 세계에서는 항상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연도라고 해서 모든 동전의 상태와 특징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2011년 10원은 지름 약 18mm, 무게 약 1.22g의 작은 주화입니다. 자료에 따라 구리알루미늄 계열의 재질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전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면에는 불국사 다보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동전의 세부적인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날짜만 확인하고 끝냅니다. 2011년이네. 그리고 서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집가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전을 돌려보고 빛을 비춰보고 표면을 확대하고 테두리를 확인합니다. 예, 그럴까요? 동전은 제조 과정에서 수많은 금속판과 수많은 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가 실제로 확인되고 희소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동전과는 전혀 다른 수집 가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전 표면에 보이는 모든 이상한 흔적이 오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전이 유통되는 동안 다른 동전과 부딪히면서 생긴 작은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열쇠와 함께 움직이며 생긴 긁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생긴 충격 자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조 오류가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상해 보인다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동전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동전의 흔적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동전을 다시 손에 올려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맨손으로 계속 만지기보다는 가장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을 비스듬히 비춰보십시오. 정면에서 볼 때 보이지 않던 작은 굴곡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보탑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탑의 기둥과 지붕 부분이 얼마나 선명하게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유통된 동전이라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부터 마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전이라면 세부적인 디자인이 훨씬 또렷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 상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11년 10원에 대한 여러 가격 자료를 보면 상태가 좋아질수록 참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미스터의 2011년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등급에 따라 몇 센트 수준에서 미사용 상태 약 0.57달러까지 제시되어 있고 다른 카탈로그에서도 상태에 따라 약 0.60달러 안팎의 참고 가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숫자 자체보다 원리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액면가, 같은 기본 디자인. 그런데도 상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 10원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2011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10이라는 액면 숫자를 확인합니다. 숫자의 형태가 정상적인 다른 10원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다르게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글자 주변에 금속이 비정상적으로 밀려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진만 보고 희귀 오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전의 각도와 빛에 따라 평범한 부분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2011년 10원 오류 동전 30만 달러 같은 제목을 발견했다고 해서 실제 거래 가격이 30만 달러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이 동전은 무조건 부자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동전과 특별한 동전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수집가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동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동전, 어머니가 오래된 상자에 넣어두었던 동전, 젊었을 때 여행하면서 받아온 동전, 은행에서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혹은 어린 시절부터 아무 생각 없이 모아두었던 작은 동전. 그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에는 그 시대의 경제와 생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작은 역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10원 조화는 오랫동안 한국의 화폐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다보탑이라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작은 금속 원판 위에 새겨 넣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즉,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있는 작은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문화유산, 화폐 디자인의 변화, 제조 기술, 그리고 그 시대의 일상생활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 10원 가운데 어떤 동전을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상태가 매우 좋은 동전입니다. 표면에 깊은 극힘이 거의 없고 디자인이 선명하며 유통 흔적이 매우 적다면 일반적인 동전보다 수집가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띄는 제작상에 이상이 있는 동전입니다. 단,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 동전입니다. 오래된 수집품 세트에서 나온 동전이나 공식적인 세트에서 보존된 동전이라면 그 자체로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2011년 10원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다른 특징이 있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11년 10원을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같은 시기에 다른 10원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크기, 색상, 글자의 형태, 다보탑의 선명도, 테두리, 표면,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비교 대상이 여러분, 잠시만 손에 들고 계신 동전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아주 평범해 보이는 50원짜리 동전 하나가 서랍이나 오래된 동전통 속에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전은 1983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50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오래된 한국 동전이 있다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버리거나 함부로 닦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할 1983년 50원에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동전의 놀라운 최고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50원이라고 해서 모든 동전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반적인 시장 가치는 상태와 희소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서는 1983년 50원의 발행량이 약 5천만 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수집용 가치는 대체로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동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세월입니다. 1983년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생활 모습과 경제 환경은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실제 사람들의 손을 거쳐 다니던 동전이 바로 이런 5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당시 50원은 지금의 50원과 단순히 숫자만 비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건을 사고 간단한 간식을 구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1983년 50원을 바라볼 때 단순히 금속 조각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동전에는 당시 한국의 생활과 경제, 그리고 화폐 역사의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3년에 발행된 50원은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로 구성된 니켈항동 계열의 동전이며 무게는 약 4.26g, 지름은 약 21.60mm입니다. 1983년 1월 15일부터 발행된 새로운 형태의 50원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앞면에 새겨진 벼 이삭입니다. 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농업과 식량, 그리고 오랜 생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자세히 바라보면 이런 디자인 하나도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됩니다. 동전 뒷면에는 숫자 50과 한국은행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으며 발행 연도도 함께 표시됩니다. 가장자리에는 톱니 모양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은 1983년 50원이라고 해도 모든 동전이 똑같은 상태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전은 수십 년 동안 지갑과 주머니 속에서 사람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긁힘이 생기고 벼 이삭의 세부적인 선은 닳아 없어지고 숫자와 글자의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동전은 사용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보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이가 수집가들이 동전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동전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도만이 아닙니다. 표면의 보존 상태, 세부 디자인의 선명도, 광택, 테두리의 손상 여부,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오류나 변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에서 발견되는 작은 차이는 초보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숙련된 수집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 50원에는 여러 다이 조합과 세부적인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서 이 동전을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닦아버리지 마십시오. 금속 광택을 되살리겠다며 강한 세제나 연마제를 사용하는 순간 오히려 수집품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1983년 50원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정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하나씩 확대해서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1983년 50원과 주에 깊게 비교해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가장 충격적인 가치 숫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동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오래된 동전통 안에 있는 단 하나의 50원이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1983년 대한민국 50원 동전이 단순히 오래된 동전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가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1983년 50원은 약 5천만 개가 발행되었고 현재 확인되는 일반적인 수집 가치도 상태에 따라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 수집에서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만큼이나 어떤 상태로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83년에 만들어진 50원 동전 5천만 개가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동전은 만들어진 직후부터 사람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다른 동전들과 부딪히고 상점의 계산대 위에 놓이고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 사람의 손으로 집어 들려졌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동전의 표면은 자연스럽게 닳습니다. 반면 어떤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서랍이나 동전 수집 앨범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수집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1983년 50원을 손에 들었다면 가장 먼저 앞면을 살펴보십시오. 벼 이삭의 세부적인 선이 얼마나 또렷하게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잎의 윤곽은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벼 아래 세부적인 형태가 마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50원이라는 글자의 가장자리는 선명합니까? 이런 부분은 동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자료에서도 1983년 50원은 벼 한 포기를 디자인으로 사용했으며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의 합금으로 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무게는 4.26g, 지름은 21.60mm입니다. 이제 동전을 뒤집어 보십시오. 뒷면 중앙에 커다랗게 표시된 숫자 50이 보일 것입니다. 그 위에는 발행 연도가 표시되고 아래쪽에는 한국은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숫자 5와 0 사이의 간격은 어떤가요? 숫자의 가장자리는 균일한가요? 그리고 글자 주변의 작은 구슬 모양이나 테두리의 세부적인 부분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런 아주 작은 차이가 중요할까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사용된 50원에는 특정 다이 조합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동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앞면과 뒷면의 다이 종류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NGC 역시 이 50원의 다이 변종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동전을 볼 때 단순히 50원짜리니까 얼마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동전이 갑자기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집 시장에서는 상태와 희소성, 인증 여부, 그리고 실제 거래 기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오래된 동전 하나가 엄청난 금액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숫자를 그대로 자신의 동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확인되는 노미스터 자료에서 1983년 일반 50원은 상태에 따라 대략 0.58달러에서 0.86달러 수준의 참고 가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미스터 역시 이런 가격은 사용자 평가와 인터넷 거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값이며 실제 매매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70만 달러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70만 달러는 모든 1983년 50원이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1983년 50원이면 무조건 170만 달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동전의 가치는 개별 동전의 상태와 희귀한 오류 또는 특별한 변종, 진위 여부, 인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오래된 동전에서 이런 엄청난 숫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류 동전과 희귀 변종 때문입니다. 조폐 과정에서는 수많은 동전이 만들어집니다. 금속 원판이 준비되고 디자인이 새겨진 다이가 압력을 받아 금속 위에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인 생산이라면 모든 과정이 일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제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디자인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거나 금속판의 형태가 이상하거나 다이와 관련된 특이한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반적인 동전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발견한 작은 흠집 하나를 곧바로 조폐의 오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머니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동전에는 수많은 극힘과 찍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소에서 만들어진 오류가 아니라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전을 볼 때 아주 신중합니다. 동전의 표면에 있는 흔적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유통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된 동전을 광택내려고 문지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면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집가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행동이 동전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마제나 강한 화학 제품으로 표면을 문지르면 미세한 극힘이 생길 수 있고 원래의 표면 상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래된 1983년 50원을 발견했다면 일단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손으로 계속 만지지 말고 깨끗한 공간에서 앞면과 뒷면을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동전의 무게와 크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규격은 4.26g과 21.60mm입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나 측정 도구의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희귀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특징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1983년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983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50원 동전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전은 당시 새로운 주화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같은 시기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의 새로운 형태의 주화를 발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작은 동전은 단순히 오래된 화폐가 아닙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화폐 체계가 변화하던 시기에 등장한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래된 동전이 가진 진짜 매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83년 대한민국 50원 동전의 역사와 디자인, 제작 방식, 보존 상태, 그리고 희귀한 변종이나 오류를 확인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983년 50원이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을까? 먼저 현실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50원은 약 5천만 개가 발행된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983년이라는 연도만 가지고 모든 동전이 희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의 동전은 수집 시장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 수집에서는 항상 예외를 찾아야 합니다. 같은 연도, 같은 액면가, 같은 디자인이라도 보존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동전이라면 표면에 작은 극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벼 이삭의 선이 선명하고 숫자와 글자의 가장자리가 또렷하며 표면에 원래 광택이 잘 보존되어 있다면 수집가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작 오류나 확인 가능한 희귀 변종까지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희귀성. 동전 수집가에게 희귀성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적은 수량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적은 수량이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른 동전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983년 50원 역시 특정 다이 조합과 변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만 확인하는 것보다 동전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동전을 밝은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강한 빛을 사용해서 표면을 손상시키거나 열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전을 평평한 곳에 놓고 앞면부터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벼 이삭을 확인하고 글자의 모양을 확인하고 동전의 가장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뒤집어서 숫자 50을 살펴보십시오. 숫자의 가장자리와 주변 디자인이 얼마나 선명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발행 연도 1983이라는 숫자가 깨끗하게 남아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장자리를 확인하십시오. 1983년 50원은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자리 역시 오랜 기간 사용되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전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희귀 오류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숫자 주변에 작은 돌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정말 제작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 아니면 동전이 다른 금속 물체와 부딪히면서 생긴 손상인지는 사진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진짜 가치를 확인하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1983년 50원과 비교하고 같은 디자인의 다른 연도 동전과 비교하고 전문적인 자료와 경매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동전이라고 생각된다면 전문 감정과 인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희귀 동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품 여부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동전 시장에는 과장된 가격 이야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동전이 수백만 달러에 팔렸다라는 제목을 봤다고 해서 같은 연도의 모든 동전이 같은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 가격과 단순한 희망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170만 달러라는 숫자는 1983년 50원 일반품의 공식적인 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일반적인 자료를 보면 1983년 50원의 참고 가격은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노미스터의 자료에서도 일반적인 1983년 50원에 대해 약 0.58달러에서 0.86달러 정도의 참고값이 제시되며 실제 가격은 상태와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83년 50원을 무조건 170만 달러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숫자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희귀 동전의 세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인 동전과 극도로 희귀한 오류 동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액 평가는 반드시 실제 거래 기록이나 전문적인 인증 같은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170만 달러는 여러분의 모든 1983년 50원이 그 가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상의 극적인 최고 가치 시나리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동전이 일반적인 동전인지 특별한 동전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동전은 평범한 유통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보관된 고등급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특이한 제작 흔적을 가진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수집가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1983년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들어진 작은 금속 조각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고 화폐 사용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50원 동전은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벼 이삭 디자인은 한국 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숫자와 글자는 당시의 화폐 체계를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은 1983년 50원을 새로운 주화 체계의 일부로 발행했고 당시 50원 동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50원과는 다른 역사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래된 동전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은 역사책입니다. 특히 35세에서 65세 이상의 시청자분들에게는 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어린 시절 실제로 이런 동전을 사용했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런 동전을 사용하던 모습을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 하나를 손에 들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점, 그때의 거리, 학교 앞에서 무언가를 사던 기억, 주머니 속에서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던 소리. 이런 기억은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동전의 진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수집가에게는 금전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와 개인적인 기억까지 합쳐지면 동전 하나가 훨씬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숫